이 이야기는 주장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으로 시작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날 법원은 동두천 의정부 등 미군 기지촌에서 생활했던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통제 주체였다. 이 문장은 판결 요지에 명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소송은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였다며 국가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핵심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지촌 여성들을 행정적으로 등록 관리했다는 점. 둘째, 보건사회부와 지자체가 성병 검사를 사실상 강제했고 그 결과에 따라 격리 수용을 시행했다는 점. 셋째, 이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자발성 주장을 어떻게 받는가입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장이 나옵니다. 행정 단속, 강제검사, 격리 수용이 반복된 구조에서 이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이 문장은 기지촌 여성 문제가 도덕 논쟁이 아니라 국가폭력 문제임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대목입니다. 이 판결 이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소합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의 핵심을 대체로 유지합니다. 국가의 관리 책임, 인권 침해 인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후 일부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 역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 행정적 통제를 가했다는 하급심의 판단 구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사법적으로 정리된 국가 책임 사건이 됩니다. 이제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구조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 보건사회부와 내무부는 미군 기지 인근 지역을 특수위생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표현은 언론용 표현이 아니라 실제 행정문서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문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명시됩니다. 미군 주둔 안정, 외교 마찰 예방, 기지 주변 질서 유지, 그리고 그 수단으로 여성 관리가 등장합니다. 여성들은 이름과 신상이 행정망에 등록됐고 정기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개입했다는 증언과 기록도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상자로 분류된 여성은 즉시 수용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이 시설은 일반적으로 정화소라고 불렸습니다. 공식 문서상 명칭은 성병관리소, 위생수용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 예산과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됐습니다. 수용 기간 동안 외출은 제한됐고 시설 이탈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형사재판도 영장도 없었지만 현실은 구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태도도 판결문에 언급됩니다. 미군에 의한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봅니다. 국가는 피해를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 국가의 방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 구조는 1960년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까지 기지촌 정비 정책은 형태를 바꿔 유지됩니다. 정화, 환경 개선, 질서 유지, 이름은 바뀌었지만 대상은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성들에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책의 결과가 개인의 도덕 문제로 뒤바뀌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그 구조를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통제였고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판단이었습니다. 동두천 기지촌 여성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법원이 말했습니다. 국가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관리했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지만 서류와 행정으로 삶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